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최근 상속받아서 현금 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점포라도 구입해서 월세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2024년 은행예금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2%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장의 잔액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3년 202만원에서 2024년 213만원으로 11만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2023년 323만 2천원에서 2024년 340만 8천원으로 17만 6천원 인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 즉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천원으로 1,820원 인상되고, 부부가구 기준은 2023년 51만 7,08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17,320원 인상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2024년 은행의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먼저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인 2천만 원을 공제하면 각각 8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8천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계산해 보면 2억 원에 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본 공제는 월 4만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3.5% 이자 소득은 월 25만 1천원, 2억 원은 54만 3천원, 3억 원은 83만 5천원, 4억 원은 112만 6천원, 5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141만 8천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했던 금액대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이자 소득을 더하면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51만 7천원, 2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14만 3천원, 3억 원은 176만 8천원, 4억 원은 239만 2천원, 5억 원은 301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한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4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 약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약 5억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어르신들의 예상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바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이자를 받고 나서 반영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 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금융조사는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금융재산에 대한 정기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고 조사된 결과는 즉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 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 286만 4천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이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 금액대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노인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오늘 강의를 다시 보면서 저도 한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